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4050 세대의 경우엔 행복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은퇴 설계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신은영 대표와 함께 4050 세대의 행복한 노후 준비라는 주제로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실버 전문 강사를 꿈꾸는 많은 분들과 은퇴 후에 이모작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분들에게 2022년 대한민국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그분들에게 영원히 뜰 것 같은 실버 전문 강사의 비전을 알려드리고, 또한 그분들에게 맞춤형 교육과 강사 양성 교육을 진행해 드리면서 실제 현장의 일자리와도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는 강사 양성 교육원의 대표 신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4050 세대의 행복한 노후 준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저는 프리랜서 강사로 시작을 해서 지금의 교육원에 있기까지 16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많은 현장 경험을 통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 나이도 어느덧 5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주제인 4050 세대의 행복한 노후 준비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이 될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이런 노랫가락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들 모든 사람들의 나이가 40이 넘어간다면 이 노래 한 번 정도씩은 좀 중얼중얼 흥얼흥얼 해보셨을 것도 같습니다. 자,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궁금한 게 좀 생겼어요. 과연 이 노래가 우리나라에 몇 년도에나 만들어졌을까? 1950년도에 이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도 이제 강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1950년도에 왜 이 노래가 나왔을까? 그러면 그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 몇 살까지나 살다 돌아가셨을까? 그래서 평균 수명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죠. 평균 수명이 1950년도에는 47세, 48세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너무나 젊어요. 자, 1950년도에 47세, 8세 평균 수명이었을 때, 그때는 지금은 아이들이 모르는 고개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고개가 보릿고개입니다. 너무나 못 먹고 전쟁 뒤에 힘들었던 시절들인데요. 자, 1950년도에서 10년이 넘어가면서 1960년도가 되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에 환갑잔치가 생기는 거예요. 야, 평균 수명이 50년도하고 60년도 10년 사이에 4살이 더 늘어나게 되어서 1960년도에는 평균 수명이 52세로 나옵니다.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52세였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60이 되었다? 그러면 장수하게 건강하게 60이 되었다. 정말 큰 경사스러운 일이었죠. 당시를 한번 살짝 들여다보면 부잣집에서 환갑잔치가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하루에 2끼 정도는 그냥 얻어먹을 수가 있었고, 가난한 집에서 환갑잔치가 있었더라도 한 끼 정도는 그냥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대가 너무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올해는 몇 년도일까요? 올해는 2024년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올해는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여기 옆에 잠깐 화면을 좀 보시면 올해 평균 수명은 남자는 86세가 넘어가고 여자는 92세가 넘어간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100세 시대를 준비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정년은 어떨까요? 과연 정년도 늘어났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정년은 늘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늘어나지 않다기보다는 조금 더 짧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은 60세라면 혹시 회사 직장에 다니신 분들의 정년은 40세, 50세, 60세를 채 넘기지 못하고 빨리 퇴직하는 경우들도 요즘에는 상당히 많은데요.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4호정 5, 6도라는 말이 있죠. 뭐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40,
55세에 정년을 하고 56세까지 남아있으면 도둑놈이다 라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정말로 좀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긴 하지만요. 제가 강연 시간에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30, 30, 행복 30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서 30살까지는 자식으로서의 삶을 살고 30부터 60까지는 부모 노릇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60이 넘으면 남아있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여생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 나이가 60이 되어도 그 뒤로 30년 아니 40년 저희들 기준으로 하면 50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60이 넘어서 나는 이제 퇴직을 해서 조금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만큼을 앞으로 또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온 거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어찌 생각하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일들에 우리가 이런 현실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30, 30, 행복 30. 자식으로서의 30년, 부모 노릇하면서 30년, 그리고 60이 넘어서 남아있는 3, 40년을 자식들에게 손을 벌린다. 그러면 자녀들이 과연 좋아할까? 예전에 생각하면 자녀분들이 우리가 부모님들께서 오래 살지 않았으니까 효도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다들 오래 살게 되었으니 자녀분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진 않을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만약에 60이 넘어갔다. 그런데 내가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면 과연 내 자식은 좋아할까? 라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보면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40, 50 세대의 많은 분들, 지금 직장에 계시고 일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의 걱정거리가 있죠. 물론 걱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있고 우리들도 있고 어른들도 걱정이 있죠. 오죽하면 혹시 그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어요. 기억나실까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런 노래가 좀 있죠. 가사말을 잠깐 들여다보면 후렴구에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자써. 그러면서 걱정이 없는 삶은 삶이 아니다. 걱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 또한 덤이다. 살아가는 게 덤이다라는 이런 가사말이 나옵니다. 그러는 것처럼 누구나 다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인 40, 50 세대의 행복한 노후에 대비하는 거기에 맞춤형 걱정은 바로 뭐니 해도 노후 준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 세대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노후 준비를 내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가장 많이 첫 번째로 쓰임새로 우리가 뭔가 애쓰는 쪽은 과연 지출이 드러나는 쪽은 늘어난 쪽은 어딜까요? 바로 자녀들의 뒷바라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올인을 하는 그 덕분으로 나의 노후 준비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 스스로의 노후 준비가 못 됐다면 자녀분들에게 아니면 주변에게 손 벌리는 일밖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만약에 우리가 자녀분들에게 완전히 올인을 한다면 한 절반으로 좀 줄였으면 좋겠다. 절반은 부모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뭔가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테니 나머지는 스스로 살아가라. 그리고 대신에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나의 노후 준비를 할 거야. 대신에 내가 늙어서 너희들한테 손 벌리지 않을게. 자녀분들과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찾는 건 어쩔지 생각합니다. 조금 말은 쉽지만 실제 행동은 쉽지가 않겠죠.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일단 경제적인 부분은 이 정도 일단락을 한번 맺어보시고요. 우리가 노후에 행복하게 살려면 돈이 있다고 행복할까요? 만약에 돈이 있어서 행복하다면 우리나라의 많은 부자들은 전부 다 행복하겠죠. 저는 제가 하는 일들은 지역 내의 소외계층을 도와주는 일,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눠주면서 어르신들에게 봉사하는 일, 그럼으로써 그 많은 일들이 수입과 연결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처럼 실버 강사로 활동하는 많은 분들, 새내기 강사님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면서 그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도움을 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작 본인이 행복함을 느낀다는 건 그건 또 어떨까요? 말을 좀 바꿔하면 내 마음이 정말로 행복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무언가 도와주는 상황에서 나에게 돌아오는 보람감, 뿌듯함, 이런 마음이 진짜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행복이라는 것은 일단은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60이 넘으면 경제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는 전제하에, 먹는 것이 해결이 된다는 전제하에 내가 삶의 보람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감은 어디서 오는가, 그러면 아마도 주변에게 조금은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면 그 마음이 나에게 곧 행복함으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지금 이렇게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아마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아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는 즐거움, 그리고 내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아가는, 배움에 있어서 새롭게 알아가는 즐거움. 그렇죠. 우리는 주변과 함께 나누는 생활, 그리고 내가 무언가 함께 알았던 것을 다시 한번 듣고 모르는 것들을 새롭게 배워가는 그런 부분에서 내가 마음의 행복함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기를 좀 정리하자 싶으면 우리가 4050 세대가 나중에 60이 넘어서 어떻게 행복하지? 행복하는 비결이 뭐지? 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의 기준이나 가치관은 다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이 시기에 지금 우리가 내 스스로 노후 준비는 내가 해야 된다. 자식들하고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경제적인 부분을 절반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변에 나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이나 아니면은 내가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좀 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타인의 행복이 내가 무언가 도움을 줌으로써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가. 그리고 또 하나는 작지만 취미생활도 좋고 새로운 것도 좋고 무언가를 새로 배우는 즐거움도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노후에 끊임없이 경제적인 부분을 뭔가 진행을 해간다. 그리고 주변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우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다면 결국은 내가 은퇴를 하더라도 은퇴를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퇴직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나 홀로 편하게 집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나오는 거죠. 나이를 들었어도 60이 되어도 50이 넘더라도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언제까지나 나라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 한 사람이 어떤 쓰임새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존재 가치가 조금은 인정이 되었을 때 내가 훨씬 더 즐겁고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몰랐던 부분을 새로 알 수도 있는데요. 저도 지금 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특히나 제가 하는 일들이 지금 현재 실버 시장에서 많이 이렇게 중간에 어찌 생각하면 100세 시대에 딱 절반 50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50년을 앞으로 남아갈 새로 시작할 50년을 그 앞에서 다시 출발점에 서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하겠는가? 그러면 조금은 욕심을 내려놓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연장선에서 주변과 함께 나누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웃으면서 건강하게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하는 일을 그렇게 즐겁게 꾸준하게 건강을 지키면서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4050 세대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연장선에서 멈추지 마시고 평생 현역으로서의 삶, 그 안에서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나누고 배우고 끊임없이 주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찾아간다면 그것 또한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요. 이 시간에 좀 즐거우셨으면, 잠깐이지만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연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4050 세대를 위한이라고 제가 뭐 강연 주제를 좀 탁해서 선정을 제가 어느 정도 해서 저도 열심히 듣긴 들었는데 네네. 들으면서 젊을수록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20, 30대 보내지만 또 40, 50대만 은퇴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그렇죠. 100세 시대라 이게 20대부터 쭉 연장선상에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직접 활동하시면서 요즘 은퇴 후 노후 설계 이런 관심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때요? 생각보다 너무 많죠.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특강을 간다든지 그러면 직장 내로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퇴직이 10년 아니 20년이 남으신 분들도 그러니까 30대 중후반부터는 이미 은퇴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나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정말로 아무리 그 직장에서 직급이 높더라도 퇴직 후에 노후를 어떻게 지내야 될지 그 고민으로 대화들을 많이 나누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시나 좀 빨라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만큼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이후의 계획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요즘은 그래서인지 은퇴 이후에 새로운 삶을 또 새로운 직업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시죠? 그렇죠.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쪽에 실버로 활동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뭐 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몰려오는데요. 직장으로 들어가서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금 돌아다니는 어떤 일거리 자체도 여성 세일센터라든지 아니면 지역 내에 평생교육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서 뭐 이렇게 야간으로도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마을로도 전남의 지자체에 너무나 많은 특화 사업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연령층이 50대, 60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저는 강연 내용 중에 아니 이렇게 젊은 분이 노후 은퇴 설계 관련된 강연을 이렇게 멋지게 해내시다니 했는데 도중에 나이를 50대 이상입니다라고 공개를 해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보면 대표님을 보면서 은퇴하시기 전에 많은 분들이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도 그렇죠. 이렇게 강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으신 분들도 많고 네. 또 이제 생각해 보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좀 긍정적인 이미지잖아요. 네. 그래서 에너지도 제가 또 넘치시고. 에너지가 그래서 저를 보면 힘이 난다. 저 사람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면서 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제가 직접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훨씬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졌다라고 이렇게 비결을 알려드리면 많이 관심을 갖고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특히나 제가 하는 일들은 학력과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접하기 쉬우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시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도움을 주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교육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요. 네네네. 뭐 제가 현장에서 뭐 관심을 갖고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어보거나 좀 적극적으로 오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뭐든지 알고 있는 것이어도 기본적으로 뭐 자질적인 부분, 자격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가 뭐 교육적인 부분, 교육이라면 강의를 하는 뭐 스킬적인 부분, 교수법, 그리고 현장에서 매칭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네, 정말 잘 만났다 싶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은퇴가 없는 직업을 가지신 건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끊임없이 일하시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은퇴가 없는 직업. 강사 일을 언제부터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는 체육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정말요? 전공이 댄스 스포츠였어요. 그러시군요. 그런데 제가 이제 10대 때부터 운동을 하고 체육학을 전공을 하고 댄스 스포츠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젊었을 때 너무 많이 관절을 썼죠. 그래서 제 나이가 30대 초반에 이미 지금 보시기는 너무 괜찮아 보이죠? 네, 관리가 그런데 잘 관리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관절들이 전부 다 70대 이상의 관절을 가진 것처럼 퇴행성으로 많이 닳아지고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힘들 때가 있었어요. 또 그 막연하게 30대 너무 젊은 나이인데 뭐 모든 관절들이 그래 퇴행성으로 되어 보니 뭐 어떻게 할까 고민 끝에 어떤 지인을 통해서 실버 쪽으로 한번 공부를 좀 해봐라. 그래서 그때 전향하게 됐었죠. 네. 근데 전향을 하고 보니 일단 이 계층 자체가 굉장히 저희들보다는 신체적이나 심리적이나 인지 기능 모든 부분이 좀 더 떨어져 있고 어려우신 분들이어서 그분들의 마음을 좀 쓰다듬어 주면서 일을 하게 됐죠. 부모님 같으신 분들이시니까요. 네. 뭐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굉장히 뭐 기뻐지는 거,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 그러니까 엄마가 기쁘니까 이 기쁜 마음을 집으로 고스란히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집에 있는 가족들이 엄마가 변했어, 엄마가 항상 늘 아프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엄마가 되게 좋아하고 있어.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일이 천직이구나. 네. 그러면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왔고 또 이제 제가 조금 일찍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는 이제 늦게 출발하신 분들에게 뭔가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겨서 지금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 더 대단해 보이십니다. 이제는 마음 관리를 어떻게 보면 그분들과 네. 함께 이제 하고 계시는 건데 주위에 보면 이제 그런 노후를 생각하고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자산도 있고 내가 좀 이제 사는데 문제가 없고 그게 가장 우선시 이제 되는 거긴 하지만 또 돈이 있다고 해서 꼭 노후가 행복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방금 전에 강연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주변을 좀 도와주면서 그 사람이 저로 인해서 행복한 모습을 보면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물도 받는 마음보다 주는 마음이 행복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들이 어떤 그 나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생각을 했죠. 나이 들어서 돈도 중요하지만 돈은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정도만 있으면 남을 좀 도와주면서 살아야 좋지 않겠는가. 그래야 내가 조금 더 행복하지 않겠는가.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눔의 마음이 노후에는 더 또 필요할 때 오히려 나이 들면 내 것을 막 소유하려고 하는 그렇죠. 욕심이 더 많아지잖아요. 네. 사람이든 그게 물질적인 것. 네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갖추어졌다고 해도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 쉽지는 않아요. 맞아요. 뭔가 정보도 필요하고 누구에게 변화를 하기가 쉽지 그렇죠. 않죠. 네. 쉽지가 않아서 옆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어디에서 가면 얻을 수 있을까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네. 일단은 내가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낯선 것은 하지 마세요. 낯선 것을 생각하고 그러기에는 시간이 우리가 너무 많지 않고 여유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한다든지 과거에 내가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현재 일하는 부분에서 그 일의 전공 분야를 살려서 연장선에서 끌고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너무나 우리나라가 지금 빨리빨리 지금 고령화, 초고령화 시대로 지금 변하고 있으니 어찌 생각하면 노인 천국이 되는 이 시대에서 나도 노인이 되고 너도 노인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일은 그 많은 세대와 함께 가는 것, 그 안에서 뭔가 수입원이 있으면 어떻겠냐. 어렵지 않은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만 재능을 발휘해서 상대방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나도 좀 돈도 벌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들이 궁금해하죠. 그럼 어디서 배우냐, 어떻게 배우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네. 저희 교육원으로 오세요. 저희 교육원에서는 네. 뭐 어르신들 대상으로 신체 관련, 치매 관련, 그리고 우울 관련, 마음 관련해서 이렇게 전부 그러니까 노인의 계층에 대한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그에 맞춤형 자격증, 자격 과정을 거쳐서 관련된 교육을 맞추게 되면 실제 현장의 일자리하고도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자꾸 안내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요. 앞서 이제 나의 관심사,
그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네네, 일을 맞습니다. 찾아라. 그걸 나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걸 또 도와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옆에서 얘기도 해주고 네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만남만으로도 내 노후 설계를 한 번쯤 또 생각해보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아직 못한 얘기들이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을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도 항상 늘 마무리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평생 현역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제 이름은 신은영입니다. 그러니까 신은영이란 이름으로 30대도 살고 50대도 살고 앞으로 60대도 살고 7, 8, 90대도 내 이름으로 좀 살아라. 그리고 정년을 했으면 우리가 이제까지 포장도로에서 타이어 정말 멋진 타이어로 달려왔다면 60 이후에는 타이어 좀 새로 바꿔 끼워서 비포장도로를 제대로 신나게 한번 달려보는 건 어떤가. 집으로 들어오는 시간보다는 연장선에서 계속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생 현역으로서 좀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곧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즐거운 인생이 없겠죠. 인생 이모작 시대, 자신만의 은퇴 설계로 행복한 노후 준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를 여는 보이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